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발생한 시위 여파로 아이폰 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의 제조 중심지인 정저우 공장의 혼란 때문에 올해 아이폰 프로 생산량 부족분이 6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죠. 삼성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폭스콘의 운명이 오히려 풍전등화가 될 화제입니다. 이는 폭스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애플마저 위태롭게 한 상황인데 삼성에겐 오히려 초대박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콘은 전 세계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애플, 소니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 140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애플이 아닌 제조 역량을 키우는 폭스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순간에 몰락위기에 처해버려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축제를 망각하는 데 반해 봉쇄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카타르와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루과이전이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와 태극기를 가지고 레드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봉쇄로 지쳐있는 중국인들을 더욱 좌절시킨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러나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가 차단된 탓에 이제 코로나에 진입한 각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 밖 코로나 상황이 월드컵 중계를 통해 자국에 퍼지자 그렇지 않아도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베이징 곳곳에서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려는 주민들로 긴 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 북쪽 한 공장은 최근 가동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지체 노동자들 임금 위지급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를 벌이자 장저우시 당국이 이 같은 봉쇄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경비원들을 밀치며 공장 탈출을 시도했죠. 폭스콘이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70%를 차지하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1974년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 컴퓨터와 통신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위탁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1988년에는 중국의 폭스콘 생산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 1997년부터 애플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한 몸처럼 엮여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아이폰 생산 속도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사면이 확정 이후 6개월 안에 봉쇄를 풀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하루 28,000명 이상으로 치솟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처럼 상하이시 강력 봉쇄를 하지 않을 경우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지호 폭스콘 공장의 직원 기숙사에서 벌어진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남겨둔 물품인데 회사가 모조리 수거해 창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폭스콘은 중국 전역에서 온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로프를 가동했고 로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집단으로 탈출했죠. 이들은 코로나가 두려워 귀향했지만 진정되면 대부분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이 모두 버려지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죠. 펑쇼커는 귀향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약 9만 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고 시급을 약 5,700원으로 올려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입사 후 한 달을 채워 근무하면 약 56만 원의 수당과 격리 생활보조금 약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인력을 모으기 위해 퇴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입사 지원자는 10만 명이 넘어섰고 신규 채용은 중단됐죠. 약 일주일가량 기초교육을 거친 뒤 생산 현장에 투입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용되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아이폰의 품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콘은 보너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게 되자 또다시 시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위가 심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결국 시위를 멈추고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위로비 등의 명목으로 몇 8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순간에 2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며 또다시 가정이 멈춰선 상황이 됐습니다. 최소 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둔 애플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장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해 한참 효과를 받은 시기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제품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도 내년 초나 돼야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최근 애플의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이들에게 울타리를 넘을 시간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는 폭스콘의 탈출 상황을 광고해 빗대어 대중들에게 부각시킨 상황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3 공개 또한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작을 빠르게 공개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폭스콘의 삼성타도 목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제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을 구입하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5년 내로 삼성전자를 꺾겠다는 험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은 스스로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며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와 오랜 노동이 가능한 나라들의 공정을 채웠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근무시키며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잇단 자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15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등에도 공장을 두고 50만 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폭스콘 회장은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인간도 동물인 만큼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의 제품 생산을 맡긴 미국 IT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난은 애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콘 회장의 지나친 친중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매년 만남을 이어오는 등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폭스콘에는 중국 공산당 지부가 설치돼 있으며 등록된 당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애플 또한 중화권 매출이 전체의 7%에 달해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체결한 애플과 중국 측의 320조 원 규모의 계약 내용입니다. 애플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의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플의 비밀 계약 후 삼성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2년 사드 사태와 맞물려 0%대 점유율로 추락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의 최신 폰을 선보였지만 호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력한 불매 운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원자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나이키가 불매 대상이 됐으며 위구르족 인권 탄압의 목소리를 낸 아디다스와 H&M도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자신들과 크게 엮여있는 애플만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의 중국 판매 점유율은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집사 시리즈가 나온 이후 점유율이 19%로 2위까지 올라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3억 8천만 대나 판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폰을 구매하려면 약 1,102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이는 작년 중국 대졸자 평균 초봉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 속에 사회적 체면과 과시 성향으로 아이폰을 구매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몰빵했던 애플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인도와 베트남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스콘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 또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이미 인도노이드 공장을 개축하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좋아 모두 가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애플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올해 1에서 9월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재패 중인 일본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이 현대차 소비자로 유입되는 등 미국 내 지위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이죠. 테슬라가 없는 양산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가 합산 점유율 3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포드, 3위는 쉐보레, 4위는 폭스바겐이죠.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상위 10위권에 현대차 아이오니고와 기아 EV6이 각각 7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1에서 5위 중 4개가 테슬라 차량이며 포드 마하이가 2위를 기록했죠. 올해 미국에서 판매량 1만 대를 넘긴 전기차는 단 10종으로 아이오니고와 EV6은 각각 약 1만 8천 대가 판매됐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 내 생산 없이 한국서 수출로만 전기차를 판매합니다. 유럽과 한국 등에도 전기차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정된 전기차 수량을 배분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급난 등 악재가 겹쳤음에도 판매량 상위권에 자리 잡았죠. 특히 아이오니고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기존에 일본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브랜드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과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는지 파악하고 바뀌었다면 새 브랜드가 기존 브랜드를 정복했다고 평가하는 식이죠. 아이오니고의 경우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경향이 강했음에도 일본 브랜드를 정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오니고 미국 구매자가 가장 많이 보유했던 차량 상위 5위는 토요타 RAV4, 혼다 CR-V, 마즈다 CX-5, 스바루 포레스터로 집계됐고 쉐보레 볼트, 지프 랭글러 등 미국 브랜드 차량 구매자도 아이오니고를 선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전용 전기차를 출시한 데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판매 대수가 80%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갑질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수록 애초 표적이 아니었다.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기회뿐 아니라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면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연임으로 미중 경쟁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 없던 상황에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해졌죠. 현대차는 2025년 상반기부터 이 공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등 3개 브랜드를 연 30만 대 생산합니다. 이를 위해 55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인 근로자 8,100명을 고용해야 하죠. 이들에겐 평균 연봉 5만 8천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뜻은 국내에선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미국은 지난 2월에도 한국으로 오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에 50억 달러 규모 투자를 가로챘죠.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라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수차례 보고도 항의만 할 뿐 꼭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철회하는가 하면 미국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 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작심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의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계약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 결단 하나로부터 이미 수십조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데 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처리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독일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의 GEU 등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 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1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하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처리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축,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제도와 재무부와 백악관이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연승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어두운 탑은 충격 지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월에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딱 잘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에 무려 34%나 폭락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에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 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이외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철회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북부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엘스버리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자산이 7,760억 달러로 전 세계 연기금 중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 4위인 네덜란드 LPGA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빼기로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며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에 분명해 보입니다.